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공무기, 바로 하늘에 있는 뭔가 이 위협 세력을, 위협 무기를 막아내는 게 방공무기죠. 그런데 그 방공무기가 정작 자기를 위협하는 하늘의 적대 무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맞아 죽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야전 방공 시스템 토르-M2 이야기인데요. 수백억짜리 방공무기가 아주 싸구려 자폭 드론에 맞아 터지는 동영상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가지 단선 먼저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JF-17 블락 3를 원래는 좀 적게 16대를 구매하려 했다가 40대로 확대 계약하려 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일본은 F-2A 전투기 탑재하는 ASM-3A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초 16대의 JF-17 블락 3 전투기를 주문했던 아제르바이잔이 계약 규모를 크게 늘려 총 도입 물량을 4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규모가 무려 42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최고의 가성비를 선전하던 JF-17도 이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세상이 된 모양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말레이시아 리마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KF-21 거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접근해 칸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기체계 수출은 성능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외교력도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재 179대가 운영 중인 일본 항공자위대의 T4 고등훈련기를 대체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거론되었던 로키드 마틴의 TF-50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미국 보잉의 T-7A,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블락 20 두 기종이 일본 현지 업체와 손잡고 일본 특화 개량형을 개발해 경쟁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가 스페인 육군의 노후 레오파르트 2A4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네무스 능동 방어 시스템용 레이더의 성능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네무스 시스템은 레오파르트2 전차의 포탑 사면에 레이더를 부착하고 이와 연동하는 요격탄 발사기를 추가 개발해 연동하는 방식인데 스페인 육군의 차기 전차 도입 이전까지 레오파르트2 A4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F-2A 전투기의 장거리 대함 타격 능력 극대화를 위해 사거리를 연장한 ASM-3A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초도 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0km 정도에 불과하던 기존 모델의 사거리를 400km로 늘리고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이 미사일은 12식 대함미사일에 적용된 유도 시스템 기술을 차용해 LRASM 수준의 생존성과 명중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F-2A의 주력 대함무장으로 이 미사일을 대량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라팔이 중국제 J-10C 전투기에 격추된 이 파장이 정말 이 나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J-10C가 성능을 인정받고 자, 이것도 괜찮네, 이거 살까? 라고 하는 건 이해하고 또 라팔이 생각보다 구리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취소하자, 이것도 이해를 하는데 정말 싸구려 저성능 전투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JF-17 이게 우리 FA-50 블락 2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붙었다가 졌죠. 바로 그건데 그게 지금 의외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그럼 뭐냐? 중국제도 괜찮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제 이제 전체가 다 괜찮네 라고 하는 것까지 나비 효과의 바람이 펄럭여서 지금 나가고 있다. 자, 이런 건데 아르메니아와 경쟁 중인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죠. 이 아제르바이잔이 현재는 미그 29A 11대 그리고 수호 25 3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전투기가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구소련 시절에 도입을 한 거니까 이제 신형 전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JF-17 16대 구매하려고 하다가
인도 파키스탄 공정제 보니까 중국제 괜찮네. 자, 그러면 이거 더 사자 해서 40대 42억 달러. 자, 그래서 대박을 뭐 터뜨리게 됐는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아니 JF-17 그러면은 저가형 전투기의 대명사. 파키스탄이 도입할 때 물론 그건 이제 블락 10인데 초기형이죠. 그거 대당 2,500만 달러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대당 1억 달러가 훌쩍 넘는 이런 가격이 된 겁니다. 물론 뭐 A사 레이더도 장착하고 업그레이드 됐지만 세월도 좀 지났고 그렇지만 자,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FA-50도 6천만 달러 이상의 판매가 되죠. 해외 시장에. 자, 우리 한국의 FA-50도 자, 이렇게 단좌형으로 만들어서 항속거리 좀 더 느리고 뭐 이렇게 뭐 훈련기가 아니라 진짜 전투기구나 하는 이미지를 좀 더 줬을 때는 우리도 1억 달러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빨리 단좌형 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튀르키예가 이 엔진 2개 붙어 있는 스텔스 전투기 칸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리마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튀르키예도 온 겁니다. 우리 한국의 카이도 당연히 가죠. 그래서 카이도 가고 튀르키예도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튀르키예는 이제 타이입니다. 타이. 우리는 카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우리 KF-21 공동 개발 이 국가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KF-21SA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도 지금 접근을 해서 다 우리 KF-21 지금 관련국들인데 그게 접근해서 이 칸 공동 개발하자라고 지금 떡밥을 자꾸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카이 강구영 사장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칸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뭐 유럽에 수출하겠습니까? 뭐 미국에 수출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중동과 동남아죠. 우리하고 시장이 겹칠 수밖에 없죠. 자, 이걸 다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 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외교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 이런 것도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일본의 T4 고등훈련기 대체 사업 하는데 여기에 3개 모델이 경쟁을 했어요. 우리 한국과 로키드 마틴의 사실은 여기에는 로키드 마틴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그 T50이죠. TF50. 로키드 마틴이 뭐 일본과의 한국과의 어떤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로키드 마틴이 우리 거다 하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의 T7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이렇게 3파전 했는데 TF50 우리 T50은 그냥 배제됐어요. 그냥 예선 탈락하고는 지금 보잉의 T7하고 이탈리아의 M346하고 이렇게 2파전만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뭐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도 만약에 일본 무기가 들어왔으면 우리 사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는 이제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시대가 이제는 왔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제의 그 어떤 그 라이센스 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걸 제가 입고 나가니까,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일본 마크 찍힌 이런 옷 입고 이렇게 함부로 다니면 됩니까? 아니, 이게 어땠어요? 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어땠어요? 아니, 한미일 삼각 협력해야 되고, 일본도 우리 물건 사주기를 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 물건 안 사면 됩니까? 하고는 저는 그냥 떳떳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뭐 골프웨어 뭐 대단히 뭐 비싼 골프웨어는 아니고 그 이제 일본 메이커였는데 그 라이센스에서 한국 회사가 그 상표권 도입해서 그냥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옷이죠.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는 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참 이런 걸 우리가 안타까워 할 수가 있겠냐. 우리 생각이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페인이 레오파르트 A4 가지고 있는데 차세대 전차 살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거 개량해야 된다 해서 스페인 방산업체가 만들었어요. 네무스라고 하는 능동 방어장치. 여기 지금 레이더 조금 허접하게 생겼는데 레이더 지금 꽂아놓고 탐지하는 거죠. 그리고 능동 방어 열격탄 발사하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생존력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초구형 전차도 능동 방어 장치를 다는데, 우리는 최신형 K2 전차, 우리가 판매하는, 해외 판매하는 그 능동 방어 장치 달아서 판매하면서 우리 있는 K2 전차는 능동 방어 장치 구경도 못 해보는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K2 승무원은 비싼 전차 타니까 생명이 아까우니까 지켜주고 능동 방어 장치 달아서, K1 또는 K1A2 이건 싸니까 또 오래됐으니까 여기는 뭐 죽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전차 구형이든 신형이든 전부 전차, 장갑차 할 것 없이 다 능동 방어 장치 달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여야 기호 1번, 2번 할 것 없이 다 뭐 인권 이야기하고 뭐 복지 이야기하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복지가 뭡니까? 안 죽을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싸워서 조금 위험할 때 안 죽을 수 있는 무기, 이게 제일 큰 복지 아닙니까? 생명 지켜주기 바랍니다. 능동 방어 장치 달아서. 자, 일본의 F2A 전투기, F-16하고 똑같이 생긴 전투기죠. 그 F2A 전투기의 태생은 대함 타격기입니다. 대함 타격기 같으면 대함 미사일이 좋은 게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자체 개발했어요. ASM-3A 미사일인데 사거리를 400km로 느리고요. 그리고 마3의 속도입니다. 마3의 공대 함 미사일, 사거리는 400km. 예, 대단하죠. 그런데 전자전에 더 세요. 상대가 전자전 재밍을 겁니다. 그러면 전자전 재밍 거는 그 상대의 전파 방사원을 딱 추적해서 그걸 그냥 때려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는 패시브 모드로 그냥 전파 꺼버리고 그렇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해수면 15m 상공의 초저공 시스키밍을 초음속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른 마3의 속도로 이 해수면 15m 상공을 시스키밍 비행을 해서 들어가다가 저기 전자전을 걸면 그 전자전 방사원을 향해서 그냥 때리고 들어가 버리는 이런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대 함 미사일. 네, 부럽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야전 방공 시스템은 말 그대로 야전 부대를 따라다니며 적의 공중 위협을 격퇴하는 방공 무기를 말합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야전 방공 무기 중 하나인 토르 M2가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그야말로 코미디를 찍어 러시아제 방공 무기 신뢰성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대량으로 운용 중인 폭격 드론 일명 바바야가가 러시아군 방공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토르 M2 시스템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러시아 방공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26일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군의 토르 M2 방공 시스템이 전 속력으로 들판을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해당 토르 차량의 머리 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바바야가가 떠 있었습니다. 토르 승무원들은 머리 위의 바바야가를 떼내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 한편으로 총을 쏘기도 했지만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 토르 미사일 차량은 바바야가가 떨어뜨린 폭탄에 맞아 파괴됐습니다. 이번에 파괴된 토르 M2는 1980년대 배치된 기존 토르의 환골 탈퇴 개량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생산됐는데요. 위상 배열 레이더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미사일도 사거리와 속도, 요격 고도가 모두 증가한 신형으로 교체해 무려 16발을 수직 발사관에 탑재하고 다니는 모델입니다. 토르 M2는 러시아군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해군용으로도 배치되었고 중국이 HQ-17, 북한이 신형 저고도 반항공 체계라는 명칭으로 복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 야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에 파괴된 사례는 이번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눈앞까지 날아온 드론, 그것도 덩치가 큰 바바야가 드론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 아무래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토르 M2.
M2라고 하는 것은 현대화 개조 작업을 2번 했다. 이 말이 되겠죠. M2. 자, 사거리가 16에서 20km 날아가는 그런 단거리 방공 미사일 16발을 탑재하고 다닙니다. 자, 여기 레이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군이 자랑하느라고 공개한 동영상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토르 미사일 발사 차량이 열심히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 그게 바로 바바야가 드론인데, 한 이만한 드론이에요. 이만한 거. 여기에 이제 박격포탄, 수류탄 이런 거 몇 발 달고 폭격하는 폭격 드론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지금 총소리 퉁퉁퉁 총소리 들리죠? 뭐 위에 미사일 쏠 수가 없어요. 왜? 최소 사거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미사일 안 맞아요. 또 안전거리가 있어가지고 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사일은 못 쏘고 총으로 쏘는데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떨어뜨린 폭탄 풍 맞고는 이제 파괴된 거 끝까지는 안 나왔는데 파괴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괴된 토르 M2. 그리고 다른 모습, 자, 요게 이제 파괴된 그 캡처 영상이고요. 자, 요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아까는 바바야가 이 폭격 드론이 수류탄 같은 거 떨어뜨려 가지고 파괴하는 모습. 이건 자폭 드론이 그냥 바로 들여 받아버리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모습인데, 자, 뭐 러시아 말로는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아주 값싼 저가 자폭 드론 그리고 폭격 드론에 무방비로 그냥 맞아 터지는 모습 보니까 이건 남일이 아니다. 우리도 뭐 비호, 천마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 컨텐츠는 러시아군 좀 비웃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거는 그러면 괜찮나? 안 괜찮아요. 예, 정말 방공 무기든 또 공격 무기든 간에 전부 이제 드론을 제밍하든지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